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단의 핵심 자료도 안 냈고 코인도 안 팔면서 진상조사단이 붕 떠버린 상황 얘기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안의 특성상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탈당으로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되짚어보면 진상조사단도 꾸렸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재명 대표도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는 문제가 있으니 즉시 감찰까지 당대표가 지시했는데 근데 진상조사단 뭐 제대로 협조도 안 하고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 조금 전에 보니까 어제 밤에 진상조사단에 김남국 의원이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써야 하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보다는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국민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코인을 한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상화폐 투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위선적인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정 해명을 하면서 거짓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지금 압수에 대한 방어권 당의 진상조사를 받는 와중에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탈당의 변이 당을 위해서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을 위한다면 당이 지금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최소한 뭔가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 피하려고 탈당한 거 아니라고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아니지만 그러면은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이미 검찰이 다 자료를 가져갔잖아요. 압수수색으로. 예. 그러면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주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당을 위하는 길이다, 자세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탈당한 이후에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진상조사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나는 방어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멈춰달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욕을 먹을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저는 김남국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당을 진짜 위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미적거리지 말고 명백하게 뭐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치워나가야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 시각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조사단 위원 가운데 한 명인 이용우 의원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탈당의 변에서 당의 부담을 적게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잘 협조해서 진상에서 팩트가 되는 것들을 밝혀줘야 될 겁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비판을 하셨지만 자진 탈당도 했고 뭐 진상조사도 지금 유야무야 되는 상태인데 자료도 안 냈고 내가 권유해도 코인도 안 팔았다. 그런데 어제 밤에 전화 와서 자기 검찰 방어권도 있어야 되니까 진상조사 잠시 멈춰달라. 그리고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이런저런 해명하면서 태도 논란까지 번지고 있고요.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한 생각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분들이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남국 의원은 안산 단원을의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단수 공천이 됐죠. 30대 변호사가 정말 이례적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됐고 그다음에 뭡니까? 본인은 뭐 처음에 멤버이기도 했지만 또 이재명 체제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7인의 멤버였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최소한 당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이 당의 어떤 이 피해를 이렇게 입혔으면 최소한 당에 대한 뭔가 본인의 그 성실함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진상조사단을 완전히 농락했더라고요.
본인은 자료 다 제출했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진상조사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제출 안 했다는 거 아니고 그냥 살짝 보여주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그러니까 네 분들이 정말 이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멀쩡하게 있은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본인이 방어권이 있다. 예전에 그분이 생각나는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두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면 저는 방어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마찬가지인데 방어권은요 증거인멸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당이 지금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지금 배지가 날아갈 위기에 있는데 본인 살겠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참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조금 저희가 보탤 거는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이런 비판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결국에는 윤리 제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검토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이재명 말씀을 좀 대표 드리고 싶습니다. 입김으로 예. 윤리 제소가 빠졌다. 왜냐하면 윤리 제소에는 민주당이 올리면 거기에 뭐 의원직 제명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의중을 실어서 입김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게 유리하게 세신한 문구가 써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정도로 진상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네. 민주당 차원에서도 윤리 제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반대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게 집단 지도 체제에서 원내 지도부도 있고 당 지도부도 있고요. 그 지도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부를 지탱하는 건 당의 여러 의원들입니다.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 태도 자체가 그래도 당을 위한다면 제출해야죠. 성실히 임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당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윤리 열렸습니다. 국회 윤리가 열렸는데 예. 그 안에서도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뉘앙스들이 비춰지고 있어요.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 이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스스로도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이 자체에서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진상조사를 형이화시키면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당내에서는 윤리 제소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영주 대변인도 단단히 좀 뿔이 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속상해 것들의 죽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여러 태도와 해명, 처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본인 뭐 한밤에 전화해서 진상조사단에 검찰의 방어권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또 진상조사단 여러 가지로 붕뜬 상황 얘기까지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보도 내용까지 덧붙여서 만나봤습니다.